$40 받고 미국 주식 시작하자. 키움증권 최초 신규 고객이면 $40 미국 주식 투자 지원금 드려요. 비대면 최초 신규 고객 국내 주식 100만 원 이상 거래하면 현금 4만 원도 추가로 드려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하세요. 네, 앞서서 저희가 그 예. 침대 관련된 광고 들으셨잖아요. 네. 지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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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야누스는 생각하신 거죠? 뭐죠? 예. 지누스 그렇습니다. 이게 예, 지누스.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더라고요. 아마존에서요? 예, 엄청나게 히트했대요. 좋은 건데. 네, 그걸 안 잡고 제가 이렇게 아침마다 조금 피곤해 보이는 아직 겁니까? 주문 안 네, 하셨어요? 안 했습니다. 이번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게 자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쵸.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정말 몇십 년을 잠을 자잖아요. 지누스, 편안한 잠을 드린다고 하니까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전 또 광고에서 네. 만나본 분을 뵈야 되는 되게 민망해 하시더라고요. 민망합니다. 예. 인사대학교 이남우 교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너무 민망하셔 아이, 그렇게 해가지고 네. 지금 계속 보니까 메일 내보내 주시네요. 네. 그럼 어떻게 민망함을 덜기 위해서 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이름을 좋은 주신 연구 제가 유튜브 네. 채널 지금 보니까 네,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많은 영상이 올라와 있고요. 네. 이제 곧 구독자 3만을 향해 달려나가고 계십니다. 보니까 뭐 국내 주식 이야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CEO 대표분들도 만나서 인터뷰를 하시고 정말 다양한 주제를 다뤄서 인사이트 있게 영상을 항상 만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올라온 것은 네. 이제 그 저랑 옛날 같이 일했던 분인데 오세혁 실장이라고 이제 사이버 보안 이게 되게 요즘 좀 화두아니에요. 그쵸. 화두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얘기한 것은 이제 왜 그 현대차 주가가 안 오른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밸류에이션이 현대차가 그냥 어느 정도 적정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보통주보다는 이 우선주가 한 반가게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퍼가 뭐 한 3배, 4배, 그다음에 배당 수익률이 한 6, 7%. 그러니까 꼭 사시고 싶은 분은 보통주보다는 이 우선주가 좋다. 이제 그런 얘기, 좀 국내 얘기, 해외 얘기 섞어서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이남부의 좋은 주식 연구소 여러분 좋은 컨텐츠 많이 올라와 그렇습니다. 있고요. 앞으로도 올라올 예정이니까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자 오늘 교수님 어떤 이야기를 준비해 주셨는지 제가 어저께 컨펌을 해드리지만 예, 그러니까 어제 뭐 하여간 그 에디팅을 잘 받았고요. 이게 뭐 저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에디트 이제 기능 늘리는 네. 것처럼 어제 에디팅을 우리 여대원 앵커한테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장 부사장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네. 이제 금융주 실적이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니까 그 얘기부터 하고 그다음에 이제 브레이너드 그 연준 부의장 지명자죠. 이 사람의 조금 저는 항상 그 인물의 성장 과정 그다음에 그 사람의 철학 그 칼라 이런 걸 좀 얘기하는 걸 좋아해서 이분이 좀 독특한 또 배경을 가져서 이제 그 얘기를 통해서 이분이 결국 뭐 되게 실세로 이제 연준에서 더 부상을 할 텐데 이제 최근에 발언한 그런 네, 코멘트의 그 의미 그런 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4월 13일 날 그러니까 장이 미국장 열리기 전에 월가의 뭐 맏형격인 JP 모건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산운용사 중에 또 제일 대표적인 블랙록 두 회사가 실적을 발표하고 그 다음 날 4월 14일 날 모건 스탠리랑 이제 웰스파고 뭐 가장 제일 대표적인 회사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장 부사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실적을 발표한다. 근데 이제 금융주는 꼭 투자 안 한 분들도 금융주 실적을 눈여겨 보는 게 특히 전문가들은 왜냐하면 경기의 흐름을 알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대출을 어떻게 어느 부분이 대출을 많이 일으키냐, 그다음에 충당금을 어떻게 쌓느냐, 이제 이런 게 되게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지표죠. 예. 금융주 실적이 좀 좋게 나오면은 경기에 대한 우려를 조금은
줄어들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은 최근 몇 분기 동안은 주가가 오히려 실적 발표 전에 올랐다가 좋은 네. 실적이 나오면 컨펌하면 주가가 빠지는 어. 형국이었는데 올해 들어서 가령 JP 모간이 주가가 한 거의 20% 가까이 빠졌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오히려 어. 이번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더 많이 예, 빠졌고 예. 그래서 주가가 미리 빠지고 경기 침체 리스크나 그 신용의 퀄리티가 안 좋아질 그런 우려 때문에 근데 오히려 실적이 또 안 좋을 것을 알지만 특히 증권 부분이 되게 안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령 1분기에 거의 딜이 IPO 같은 게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은행 부분은 또 웬만큼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상당히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합니다. 예. 근데 이미 하여간 악재가 좀 많이 반영된 상황. 그러니까 워낙 주가가 많이 빠졌죠. 20% JP 모건이 빠졌으면. 그러면 주가의 움직임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금융주 실적이 잘 나와야 할 텐데 이번에 좀 증권 쪽이 안 좋다라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좀 기대치를 낮춰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월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튀는 네. 그다음에 진짜 그 소신 있는 발언을 하는 금융 애널리스트가 마이크 마요예요. 그래서 너무 이 사람은 소신 있게 얘기해서 빅뱅크들이 자기 그 회사 리서치에 두길 좀 부담스러워하는 왜냐하면 특히 경쟁사 CEO랑 많이 붙고 그러거든요. 근데 영향력이 많은 분인데 이분은 개인적으로는 이제 지난주에 그 모건 스탠리랑 JP 모건의 그 목표 주가를 좀 낮췄고 약간 늦은 감은 좀 있죠. 주가 빠졌는데 그다음에 자기 개인적으로 증권업의 비중이 좀 상대적으로 적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이제 선호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주가가 최근에 많이 빠졌으니까 지금 뭐 매력도는 좀 있다고 이제 보이긴 보이는데 뭐 전체 업종의 실적이 어떤지 그다음에 개별 금융주의 실적이 어떤지 뭐 상당히 우리 1, 2주 동안 이제 되게 중요한 월가의 제일 중요한 뉴스 플로우가 이제 여기서 나올 것 같네요. 예. 네. 근데 지금 이제 전체적인 금융 업종, 뭐 은행주, 금융 업종에 대한 좀 기대치를 낮출 수밖에 없는 게 실제로 각 금융사들에서 우리 좀 이번에는 힘들 거야. 뭐 이런 메시지를 던지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제 한 일주일 전쯤 이제 그 미국 회사들이 연말에 이제 실적을 마감하고 이제 주총 시즌이 아직 다가오진 않았지만 이제 네. 주총 날짜를 잡고 주요 기업의 CEO들은 연례 레터 같은 거 이제 보고서를 발표를 하는데 제이미 다이먼이 발표한 게 화제가 돼서 아마 네. 이제 저희 3프로에서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금융업에 국한된 이분의 커멘트.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어. 이분의 이제 큰 그 빅픽처 메시지를 보면 왜 금융주가 구조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밸류에이션이 좀 낮잖아요. 그러니까 국내 금융주는 PBR이 한 0.5배, 어. 미국도 뭐 PBR이 한 1배를 좀 넘는 수준이니까 퍼는 한 10배에서 15배 수준. 그래서 이분이 얘기한 게 첫 번째는 전 세계 금융 시스템에서 은행의 역할이 계속 축소되고 있다. 여기 이제 제가 파란색으로 박스 친 거. 두 번째는 아주 재밌는 얘기인데 미국의 상장사가 이제 축소돼서 지금 한 5천 개쯤 되는데 사모펀드가 뒤에서 그 후원을 하는 스폰서를 하는 비상장사들 그러니까 상장을 앞뒀거나 이제 상장 폐지를 한 그런 비상장사들과 2배가 됩니다. 오히려 10,000개. 그러니까 그만큼 이 상장 그 주시장의 역할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규제는 좀 더 강화가 되는 추세고, 그래서 결국 은행이 진짜 체질을 바꾸지 않으면 생존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왜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뭐 골드만삭스 퍼가 왜 8배밖에 안 되지 그렇게 좋은 증권사가 JP 모건이 왜 11배 이렇게 하는데 이러한 구조적인 그런 변화가 있고 이제 그런 우려 때문에 조금 금융주는 항상 밸류에이션이 낮았고 앞으로도 좀 그럴 가능성은 높습니다. 이건 이제 구조적인 제가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군요. JP모건 이야기를 계속 해주시는데 그 다음 자료를 보니까 그 요런 거에 관심이 좀 많으시잖아요. 우리 그 교수님 많으시죠. 대표가 어느 사람인지 또 출신은 어떤지 배경은 어떤지 JP모건도 지금 자료를 하나 가지고 오셨는데 예, 그러니까 이건 뭐 약간은 다른 얘기인데 네. 이제 화면 띄워주시면 제가 이제 90년대 초에 JP 모건 홍콩에 있을 때 저희 뭐 한국 사람 한 5명밖에 안 됐거든요. 네, 그래서 네. 실제 창업자가 여기 존 피어드 모건이 아니고 JP다.
JP 이니셜이 김종필. 저도 그 생각났네요. JP라고 네. 저희가 농담으로 그랬는데 네. 제가 그 이번 주에 그 제 유튜브에서 모셨던 분이 호버트 앱스타인, 그러니까 유태인 가정에서 그 뭐 한 30년 이상 자란, 그러니까 골드만삭스 대표였던 분인데 그 최근에 보면 이제 어떤 책 유대인 얘기라는 큰 책에도 JP 모건이 대표적인 유태인 기업이다. 근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도 JP 모건 다닐 때 유대인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앱스타인 이브한테 물어봤는데 오히려 20세기 초에는 그 WASP, White Anglo-Saxon Protestant라고 이제 완전 순수 백인 그 같은 금융회사 여기는 뭐 JP 모건, 메릴 린치 같은 데가 이제 해당이 되는데 여기는 오히려 유대인 기업하고도 거래를 안 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옛날에 차별을 엄청 많이 당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대인 기업들은 금융 거래를 하기 쉽지 않아서 오히려 유대인 증권사인 골드만, 리만은 기회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유대인이나 유대인 기업에 대해서 너무 잘못 알고 있고 전문가라는 분들도 좀 잘못된 정보를 많이 제공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JP 모건은 약간 앵글로색슨 회사고, 그다음에 골드만, 리만 뭐 이런 데들이 이제 유대인 회사입니다. 약간 또 그 경영진을 보면 백인들에서도 유대인하고 여기 또 나눠지니까 회사의 컬러가 좀 틀리죠. 예, 예. 이게 그럼 유태인이 아니고 맞고에 따라서 뭔가 기업을 운영하는 게 좀 달라지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원래 그 좀 미들맨 역할을 잘했고 리스크 테이킹을 잘해서 골드만 같은 데는 트레이딩을 더 잘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를 하면 좀 끝장을 좀 보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이제 골드만이 그래서 항상 IB를 잘하는 게 그 딜은 그 딜을 따는 데랑 다 딜에서 떨어진 데가 나눠지잖아요. 2등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컬러가 좀 있죠. 예, 예. 기업의 이런 배경을 또 보면은 그렇죠. 또 어떻게 또 운영이 되는지 여부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제일 중요한 이제 이 분을 오늘 낱낱이 이분이요 파헤쳐보도록 문제가 좀 하겠습니다.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에 좀 시장을 출렁여갖고 어떻게 제가 좀 근데 또 이분 역할이 또 그런 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뭐 거기 대고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을 이야기하고 아니 좀 이렇게 또 매도 먼저 받는 게 좋잖아요. 완곡한 표현을 그럼 또 애매하게 시장이 받아들여요. 그럴 수 너무 있- 기대하고 아. 그러면 안 할 수도 있겠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어. 물가도 못 잡고 어. 그러면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니까 그런 한두는 건 맞는 아니고요.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브레이너드. 그 얘기하시는 분이 네. 이제 브레이너드, 네. 그러니까 이제 연준 부의장 지명자, 지명자. 아직 뭐 상원 통과되진 않았을까. 네. 여기 이제 사진을 보시면 이게 오바마 행정부 때 이 부분이 재무부 차관을 했어요. 오. 국제 담당. 그래서 제일 왼쪽에는 오바마 그 대통령이 이렇게 딱 듣고 있고 그다음에 반대편에 이제 금발의 여성분이 62년생이더라고요. 이제 이분이 이제 있는데 이분의 좀 칼라를 저희가 아는 게 중요해요. 네. 이분은 이제 원래 전통적인 경제학자 출신이죠. 그리고 2014년에 파웰하고 같이 연준의 멤버로 합류를 했는데 경제적인 지식이나 내공은 훨씬 깊죠. 근데 이분의 칼라를 알려면 이분이 그 웨슬리언 유니버시티라고 웨슬리언 칼리지라는 그 리틀 아이비, 그러니까 그 정통 아이비보다는 좀 작지만 그에 못지않은 좋은 학교인데 여기가 미국에서 가장 진보적인 학교예요. 성향이. 그래서 이제 거기서 아마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파월하고 브레이너드를 보면 파월은 그 뱅커 출신 아니에요, 변호사. 그래서 월가에 아주 가까운 친구고, 그다음에 공화당 출신이죠, 그렇죠. 공화당 지지자죠. 근데 브레이너드는 아주 민주당적인 그 진보적인 성향이 강하고, 그래서 이제 아마 그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넘버 2로 이제 그 부의장으로 지명을 했고 본인의 칼라를 아마 많이 낼 것이고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 이제 그런 좀 과격한 발언을 했던 게 아닌가. 근데 이제 이분의 칼라를 보면 이게 이제 웨슬리안 대학의 자기 이제 성향도 나타나는데 그러한 그 급격한 금리 상승 아니면 대체대조표 축소 얘기를 하면서 끝에 결국 지금 그 서민들이 미국에서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지금같이 물가가 올라가면 임금 상승률보다 높은데 그러면 결국 구매력이 줄어서 이 사람들 생활이 제일 어렵다. 이걸 되게 강조했거든요. 근데 실제 저희는 그냥 금리 발언만 되게 눈여겨봤는데 그래서 이분의 칼라는 월가의 친구로서 파웰 같은 행보를 보이기보다는 일반적인 중산층이나 서민들을 입장을 대변하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통화 정책을 좀 많이 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동안 파웰은 어떻게 보면 좋은 것은 월가의 눈치를 너무 많이 봤죠. 근데 조금 다른 행보를 하여간 보일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뭐 어떻게 시장에는
안 좋을 수 있는 건가요? 월가 시장이 들으면 좀 불편한 얘기를 가끔가다 그러네요. 할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파월은 항상 시장의 반응, 교감을 하는 거 제일 네. 그 신경을 많이 네, 썼던 분이죠. 그러면은 안 좋은 거네요. 뭐, 이분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시고 발언을 아까- 자꾸 하시면 서민 걱정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뭐 서민 중요하지만 우리는 또 시장이 중요한데 서민들은 또 주식 투자 많이 하잖아요. 미국에서는. 근데 뭐 미국이 금리를 뭐 9번 올리든 10번 올리든 그거는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어차피 그래요? 올리는 트렌드는 저희가 트렌드는 아니까. 아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브레이너드라는 사람의 그 DNA를 좀 알 필요가 있고 파웰하고는 결이 완전히 틀린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저희가 이제 공부하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네. 그 어제 CNBC 방송을 제가 뭐 이런 거 저런 거 듣다 보니까 재미있는 서베이가 있었어요. 여기서 보면 그 미국 그 이제 서베이에 응답한 미국인의 48%가 항상 24시간 동안 물가에 대해서 지금 걱정을 한다. 그거 되게 높은 비중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고물가가 지속된다면 미국 가구 중에 52%가 외식을 축소할 것이다. 그러니까 식당 이런 데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거고 42%가 그러니까 기름값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자동차 운행을 좀 축소할 것이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약간 그것도 놀라운데 40%가 여행을 그러니까 축소가 아니라 취소할 취소. 것이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런 분이 좀 심리적으로 미국 그 개인들이 지금 상당히 위축된 것 같고 아까 장 부사장님 서베이랑은 조금 이건 또 다른 숫자인데 이 CNBC 서베이에서는 미국 가구의 81%가 금년에 경기 침체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게 뭐 그게 정확한 서베이는 아니지만 하여간 심리적으로 이렇게 좀 위축되고 좀 분위기는 안 좋다.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그림 보시면 결국 뭐 금융도 심리지만 진짜 경제는 심리인데 그나마 저는 개인적으로는 경기 침체는 안 간다고 봅니다. 가장 큰 이유가 그 미국은 시스템의 레버리지가 그 별로 안 높거든요. 지금 특히 이제 가계를 보면 미국은 가계가 집도 보통 있지만 금융 자산을 많이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골드만삭스 자료인데 미국 가구의 그 가처분 소득 대비 그 재산의 배수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과거에 보면 한 5배 정도 됐는데 내가 연봉이 5천만 원이면 내 재산이 한 2억 5천만 원 된다는데 그 배수가 지금 8.5배로 늘어났어요. 지난 몇 년 사이에. 그래서 이제 빚은 별로 안 늘고 최근에 뭐 2년 사이에 재난구호금도 받고 그다음에 내가 투자한 금융자산 집값이 올라서 그 부의 효과, feel good factor는 확실히 있어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어느 정도는 이제 버퍼, 완충 역할은 하긴 하는데 심리적으로는 좀 하여간 지금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태다. 이제 그런 뭐 결론인 것 같습니다. 서민들의 심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서민들은 더 이제 직격탄으로 아 이게 경기가 침체가 올 수도 있겠구나. 우리 가계 경제부터 이제 침체가 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부디 이러한 심리가 틀리기를, 심리를 딛고 경기 침체가 오지 않기를 뭐 바라야죠. 저희가 뭐 경기 침체 오는 걸 발목을 잡을 수도 없고 뭐 온다는데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근 한 2-3달 사이에 이 하여간 미국 가계들의 어떤 그 심리적인 그런 불안 그런 상태는 조금 좀 하여간 최근에 악화된 것 같습니다. 이런 서베이를 보면.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얼마 전에 좀 안타까운 기사를 하나 본 게 이제 아침을 그냥 음료수 하나로 때운다. 너무 이제 뭐 밥 사 먹기도 어렵고 해서 그런 기사가 나온 걸 보고 아 이게 정말 심각한 수준으로 좀 치닫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자 무거운 분위기를 전환하는 데는 이분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일론 머스크. 그래서 일주일 사이에 트위터 저도 관련된 이분 그 트위터를 팔로우 하는데 다음 페이지 이제 보시면 팔로우 하세요? 저는 하죠. 당연히. 근데 이분이 가장 마지막으로 올린 게 내가 이사회에 참가하면 첫째 그림은 이게 자기가 몇 년 전에 그 라디오 방송에 출연할 때 대마초 피는 거였거든요. 이제 농담으로 이런 식으로 나는 이사회를 할 것이다. 이제 그런 거를 띄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것도 이분이 그 머스크의 홍보대사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회 멤버로 이제 정식 조인을 했고 이미 이 트위터가 동작이 빠르더라고요. 제가 다음 페이지에 보여드릴 텐데 이미 홈페이지에도 이사회 멤버로 공식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하루에 한 10개씩 포스팅을 해요. 그래서 헤비 유저고
트위터가 매일 사용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포함해서 2억 명이 좀 넘는데 그중에 8,100만 명이 머스크를 팔로우하니까 굉장히 영향력이 많이 40% 팔로워하는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그러니까 트위터를 잘 이해하고 음.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그 비즈니스 모델의 장단점을 잘 알고 본인이 없으면 가령 그 트위터의 존재 자체도 40%가 가령 없을 테니까 물론 이제 이 사람만 팔로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도 팔로우하지만 저도 한 20명 팔로우하는데 네. 그런 면에서는 존재감이 되게 있는 그러니까 최대 주주 뭐 이사회 멤버 뭐 이런 거 말고도 네. 내가 홍보대사 역할을 많이 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어제 그 트위터 홈페이지 가서 이사회 멤버를 제가 항상 보거든요. 네. 기업 거버넌스 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사회 구성 멤버가 있는데 그 사이에 벌써 이사회 멤버를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기 보면 그 파란 박스가 앞으로 이제 일론 마스크와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좀 중립 내지 반대편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회 의장, 그 지금은 이제 세일스포스 공동 대표인 사람, 그다음에 파라그 아그라웰 작년 말에 이제 CEO로 내부 승진한 분, 그다음에 잭 돌시가 회사는 물러났지만 이사회 멤버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근데 공식적으로 이분은 일론 마스크 이사회에 들어오는 걸 웰컴이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보통 이런 것도 긍정적으로 코멘트 하니까요. 근데 일론 마스크랑 아주 가깝고 앞으로 테슬라를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실버레이크라고 미국의 가장 큰 IT 사모펀드인데 거의 공동 창업자예요. 그래서 실제 테슬라를 그 상장 폐지할 때도 이 실버레이크랑 같이 논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이사회 멤버 되는 것을 미국에서는 중요시하냐면 이사회가 결국 최근에 SM 케이스를 우리가 통해서도 알지만 이사회가 그 회사의 모든 걸 중요한 거 다 결정해요. 한국은 기업의 오너, 회장이나 사장이 하지만 이사회가 결정을 하고 그것을 집행하는 게 CEO지. 미국은 이사회가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CEO를 고용하고 상여금 주고 해고를 다 이사회가 하기 때문에 이사회만 장악하면 그 회사의 경영진을 다 바꾸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론 마스크의 행보가 지금 상당히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있고 트위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저는 제일 궁금해요. 네네. 그래서 뭐 매일 아침에 우리 네. 그 여동원 앵커님이 제 거 에디팅 하듯이 그 저 일단 에디트 기능이 지금은 이제 그 트위트를 올리면 고치질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올리고 나서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그거를 에디트를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기능에서부터 아마 지금 이제 그동안 폐쇄된 어카운트를 다시 복구하라 그러면 도널드 트럼프도 다시 자기 계좌를 가질 가능성도 되게 높습니다. 이제 그런 거에 너무 그 경영진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네. 게 이제 그 일론 마스크의 생각이고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그 트위터가 주가가 지금 뭐 이번 주에 한 30% 이상 올랐어도 시총이 48조 원, SMS의 다른 기업인 메타가 750조 원, 스냅이 72조 원, 틱톡이 요즘 계속 잘 나가서 한 400조 원 되는데 페이스북하고 스냅은 그 의결권이 없거나 차등 의결권 때문에 실제 그 일론 마스크가 지분을 50% 취득해도 경영권을 흔들지 못해요. 틱톡은 또 비상장 사고 그래서 트위터가 본인이 제일 잘 알고 그다음에 그 뭐 한 자기 재산의 1% 3조를 갖고 이 회사 지분을 10% 가까이 샀으니까 앞으로 상당히 행보가 재미있는데 트위터가 뭐 지난 상장된 지 한 10년 됐는데 주가가 어떻게 보면 제자리인 가장 큰 이유가 맨날 장기 계획을 발표하고 계속 달성을 못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지금 엘리엇도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엘리엇도 들어와 있는데 엘리엇의 경영에 관한 그 의견은 그 실버레이크에 지금 위탁돼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사회 참여 관련돼서는 그래서 매출을 내년까지 2배 증가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그 활성화 고객을 현재 2억 명에서 한 3억 2천 명으로 증가시켜야 된다. 근데 뭐 이런 건 제 생각에는 일론 머스크가 좀 뛰어다니면 금방 그 활성화 고객은 금방 늘 가능성은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희가 이제 기억해야 되는 게 머스크가 목표를 세우면 그 달성 안 하고는 못 빼기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얼만큼 드라이브를 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면
뭐 일론 머스크 들어와 있고 실버 레이크 들어와 있고 엘리어트 들어와 있고 경영진에 어떻게 보면 너무 선수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어서 이 트위터라는 배가 산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재료들이 앞으로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엘리엇은 세계에서 가장 파워풀하고 성과가 좋은 행동주의 펀드. 실버 레이크는 세계 미국에서 가장 큰 IT 중심의 사모 펀드. 뭐 일론 머스크는 세계 최고의 기업가니까 이런 분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되게 그래서 재미있습니다. 되게 트위터가 그 로고가 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맨 처음에 사실 SNS로 혜성처럼 등장한 그렇죠. 관, 우리나라 네, 그렇죠. 뭐 싸이월드 네, 이런 걸 그렇죠. 빼보세요. 네. 다시 한번 그 새가 날아갈 수 있을지. 근데 뭐 하여간 방향성이 언류되든 재료, 그러니까 뉴스는 엄청 재료 많을 노출은 것 엄청 많을 같아요. 것 되게. 같다. 알겠습니다. 트위터로 가지고 계신 분들 있으실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뭐 페이스북, 메타 뭐 많이 가지고 계시지만 본인들이 이용 안 하면 네네. 잘 안 갖고 그렇죠. 하게 되죠. 그 50위권 인지도가 내에서 안 되니.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어쨌든 과연 또 트위터가 어떠한 뉴스를 전해주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최근 시장에서 보면요, 교수님 언급해 주셨던 종목들 중에서 소비 관련된 종목들 되게 많았잖아요. 그런 종목들이 흐름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고가를 갱신한 것 중에 아까 말씀하신 이제 헬스케어랑 제가 잠깐 끝에 이제 말씀드릴 뭐 월마트, P&G, 헐시, 뭐 존슨앤존슨 헬스케어 주식가 네. 이런 데가 오늘 어제 사이에 다 신고가 갱신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월마트가 너무 재미없는 기업인데 그림 잠깐 띄워주시면 어제 신고가를 다시 갱신을 했습니다. 근데 퍼가 여전히 23배. 그래서 이 회사 보면 지난 10년 동안 배당 포함하면 총 주주 수익률이 연 11%, 네. 지난 5년 동안은 16%거든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뭐 우리가 재미있는 섹시한 기업만 찾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안정적인 수익을 찾아주는 기업을 골라서 나의 포트폴리오에 있는 게 상당히 좋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통 헬스케어나 이런 그 필수소비재를 non cyclical 주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성장을 많이 하는 기업이나 시클리컬만 좋아하지 말고 네. 이런 것들을 포트폴리오에 꼭 깔고 가자. 그래서 월마트는 49년간 배당금을 매년 증가를 시켰습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작년에는 영업 현금 흐름이 한 240억 달러인데 그 중에 70%를 주주한테 돌려줬어요. 네. 배당하고 자사주 매입 소가 항상 이런 철학에 녹아 있고 코스트코도 며칠 전에 3월 매출이 발표됐는데 17% 동일 점포는 연 12% 증가. 그러니까 뭐 이런 회사들 재미없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나의 포트폴리오에 한 20-30%는 이런 걸 깔아놓으면 요즘 같은 때 상당히 효자한 노릇을 하고 그래서 주식 투자는 편식을 하지 편식하지 말자. 말자. 한국 주식만 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 주식만 하는 것도 아니고 골고루 미국 내에서도 좀 골고루 섞어서 네. 자, 오늘의 결론은 편식하지 편식하지 말자로 말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직도 미국 주식 투자 망설이고 있습니까? 이 미국 주식 좋은 건 알겠는데 아직도 망설이는 당신을 위해 미국 주식 분야 최장수 베스트셀러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이 출간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시장 트렌드, 2020년 이후의 유망 종목, 또 테마별 추천 ETF까지 한 권에 모두 담아냈습니다. 글로벌 투자의 중심으로 당신을 이끌어줄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 강의와 함께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